어머, 제목 보세요. 진짜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고현정 씨에게 아이가 있다는 거, 자녀들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자녀들을 보고 살까? 진짜 갑자기 궁금해져요. 네, 만약에 고현정 씨가 제 눈앞에 있다면 그 질문을 직접 하기는 굉장히 좀 입이 떼지기 어려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에 굉장히 솔직하게 고현정 씨가 대답을 했습니다. 고현정 씨는 사실 다 아시는 것처럼 전 남편은 전용진 신세계 회장이잖아요. 네. 1995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24살이었던 고현정 씨가 드라마 모래시계를 통해서 정말 최고의 자리, 스타덤에 올랐었습니다. 그랬죠.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 모든 밈도 아직까지도 유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때에 2년간 연애를 이어왔던 전용진 신세계 회장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연예계 은퇴 수순을 밟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해에 연예계 뉴스의 처음과 시작은 고현정 씨가 장식을 했었죠. 하하.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슬하에 일남일녀를 뒀는데 결혼 8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양육권은 정 회장이 가져갔었죠. 고현정 씨는 아이들과는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최근 오랜만에 예능 프로그램에 고현정 씨가 출연을 해서 그래요? 자녀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머나. 애들은 보고 사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엄마라는 사람은 그냥 편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저에게는 언감생심이다 라면서 심경을 전했습니다. 어머나? 아니, 엄마잖아요. 그래도 생모, 친엄마잖아요. 근데 생모가 아이들은 보고 사세요라는 그 물음에 최지명 교수님, 네. 언감생심. 어떻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마음을 품겠어. 그 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왜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무슨 표현이냐면 앞에 분이 뭐라면 엄마라는 사람은 그냥 편해야 되는데 네.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언감생심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자녀들을 만나면 엄마가 편해야 되는데 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마 전혀 보지 않진 않았겠죠. 네. 뭐 가끔 만났을 것 같은데 애들이 사실은 이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살을 부딪히면서 같이 살 때 엄마와 자녀와의 사랑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엄마의 온기도 느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살이를 같이 안 하다 보니까 쑥스럽대요. 아하.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은 커가고 본인도 이제 오랜만에 만나고 가끔 만나게 되면 아이가 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아이들도 엄마에 대해서 그럴 거고 엄마도 아이들에 대해서 그럴 거고 이게 언감생심이란 얘기예요. 네. 어찌 제가 같이 산다면 그렇게 안 할 때는 살이를 같이 안 하는데 쑥스럽더라. 자녀와 친해지지 않는 그 감정을 느꼈을 때 아이를 만났는데 친하지 않는 감정을 느꼈을 때 얼마나 슬픈 건지 몰랐대. 이렇게 슬픈 건지 처음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고현정 씨 입장에서는 이미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버렸다.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네. 그게 너무 안타깝고 어떤 걸로 채울 수 있겠냐. 채울 수가 없다 이거는. 네. 그리고 지금은 너무 서먹서먹한 이런 관계 너무 속상해서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울컥했어요. 근데 충분히 저는 이해해요. 네. 엄마는 자기 배에 아파서 애를 낳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무튼 떨어져 살게 됐고 같이 살을 맞대고 살지 않다 보니까 가끔 만나는데 너무 서먹해지고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그런 기분이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본인의 이 처지가 네. 언감생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양육권은 이혼 당시에 양육권은 정용진 회장이 가져갔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최명기 원장님. 이혼을 하게 되면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면접 교섭권이란 걸 얻어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아이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고현정 씨는 그랬어요. 자녀와 친하지 않은 그 감정을 느낀다. 이건 좀 언뜻 이해가 안 돼요. 친하지 않은 감정이 왜 그럴까요? 안 보고 살았어요, 아예 그러면? 이제 면접 교섭권이라는 게 고현정님의 얘기는 아닙니다. 쭉 이렇게 환자분들도 뵙고 얘기 듣다가 보면은 원래는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왠지 이제 그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그쪽 가족이 본인이 그거를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되고요. 하하. 그리고 또 엄마는 제일 원하는 거는 아이의 안녕이거든요. 내가 우리 아이를 봐서는 굉장히 기쁘지만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를 갖다 보는 게 결과적으로 양육을 맡고 있는 저분들한테 뭔가 불편하게 다가와서 그게 우리 아이한테도 불편감으로 다가서면 어떡하지? 네. 하게 되면 엄마 입장에서 이제 조심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점점 엄마도 이제 기대감이 커지게 돼요. 그동안 보진 않았지만 우리 아이가
나를 찾아와주고 나를 굉장히 가까이 해주기를 갖다 보는 기대가 크게 되고요. 그럴 수 있겠죠. 고현정님은 더군다나 특별한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고현정님은 아이를 갖다 자주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고현정님을 갖다 방송을 통해서 계속 봤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친근한 얼굴이에요. 네. 그런데 막상 대면했을 때 아이 쪽에서 고현정님은 아이들 쪽에서 먼저 자연스러운 태도가 나와주기를 바랬을 거고요. 근데 그게 안 나오니까 네. 아마 고현정님은 고현정님대로 굉장히 어색했을 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 친하지 않다라는 감정의 일부는 아이들 쪽에서 생각됐을지 몰라도 또 고현정님이 내 쪽에서 생각되는 친하지 않음이 점점 보면서 익숙해지잖아요. 또 아직 많은 세월이 남았기 때문에 미래는 굉장히 또 친해질 수도 있어요. 네. 사실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고현정이다 일반적이라면 되게 아이들은 기뻐해야 될 텐데 지금 상황이 엄마 아빠는 이미 헤어졌고 지금 이 떨어진 채로 살았고요. 근데 안진용 기자님, 사실 당시에 정용진 회장과 고현정 씨가 면접 교섭권을 얼마나 하기로 했고 어느 정도 주기로 하기로 했고 실제 했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자주 만나지 못했다는 게 지금 인터뷰에서 느껴져요. 사실 재벌가와 연예인의 결혼 너무나 큰 화제고 모두가 알고 싶어 하지만 정작 알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없는 만남과 그러겠죠. 헤어짐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고현정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제가 좀 바로잡고 싶은 게 있는데 뭘까요? 엄마라는 사람은 그냥 편해야 하잖아요. 이건 고현정 씨의 입장이 아닙니다. 내가 아이들이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엄마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편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걸 고현정 씨가 느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한테 먼저 적극적으로 보자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졌다. 그 뉘앙스로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네. 사실 고현정 씨가 그동안도 꾸준히 아이에 대한 그리움은 드러냈었습니다. 그래요? 결혼과 이혼 후에 연예계로 복귀를 했죠. 그때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 자체도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이 작품에서 고현정 씨는 선덕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어허. 미실 역할이었어요. 그러네요. 맞아요. 타이틀로를 맞지 않은 배우가 대상을 받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허허. 그만큼 대단한 연기를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이 대상 소감을 밝히면서 아이들도 보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근데 2003년에 이혼을 했고요. 이 드라마로 대상을 받을 때 2009년이었으니까 6년이 지났죠. 근데 2009년에서 지금 2024년이니까 또 15년이 지났고 그러네요. 15년 동안 이제 아이를 못 만났다는 겁니다,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그만큼 조금 더 가깝지 않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한 단계 진일보했다고 느끼는 게 고현정 씨가 본인의 얘기를 굉장히 편하게 하는 단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동안 고현정 씨 하면 신비주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죠. 그런데 최근에 SNS를 시작을 했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본인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몇 달 전 자신의 SNS에 근황 사진 올렸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데요? 사진 쪽 X였는데 저 지금 뭐예요? 저겁니다. 저 뒤쪽 사진 보이시나요? 네. 저 앞에 있는 고현정 씨 사진이 아니라 뒤쪽 사진. 이건 옛날 자신의 사진이겠죠? 그렇죠. 네네. 뒤쪽에 있는 저 흐릿한 사진이 이게 중요합니다. 딸과 아들을 껴안고 있는 고현정 씨의 모습이 담긴 어머나. 액자입니다. 본인이 아마 저 앞에 있는 사진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뒤에 사진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평소에 저 아이들의 아마 기억 속에 아이들은 저기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고현정 씨는 그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또 꺼낸 건데 중요한 거는 웬만해서는 토크쇼에 나오지 않는 고현정 씨가 특별한 이슈 없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편집도 가능한데 아이들에 대한 질문을 본인이 받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했다는 건 조금 더 세상을 편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낼 준비가 됐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은 참 많은 울림을 줘요. 초점은 앞 사진에 자신의 사진에 맞춰 있지만 여러분 다 그런 거 감 잡으셨을 거예요. 실제 하고 싶은 말은 더 뒤쪽 사진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 얼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점을 흐리게 했을 거 아니에요. 와, 정말 이 사진 너무 많은 울림을 주는데 진짜 앞서 안지용 기자님 말씀처럼 그동안 신비주의라고 대변되던 고현정 씨가 이제는 소탈한 모습도 다 밝혀요. SNS 통해서. 혹시 이렇게 뭔가 변화를 가져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 뭐 이렇게 나가서 그렇게 좋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나쁜 말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거 잘 봤다고. 그런데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그 두 가지면 명분은 충분하다 싶고 해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마음 먹은 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허준 변호사님, 일단 확실한 건 뭔가 분명한 건 뭔가 가늘게 미세하게 목소리가 떨려요. 그런데 주어는 불분명하지만 그거 잘 봤어요. 계속 나와주면 좋겠어.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봐도 아이들이 연락이 온 게 아닌가라고 짐작하게 만드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도 고현정 씨는 10년 동안 연예계에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다가 드라마 봄날로 복귀를 하면서 그때도 정말 엄청난 기대를 불러 모았었거든요. 하하. 그런데 그렇게 작품 활동은 열심히 했지만 개인적인 사생활을 그렇게 많이 드러내고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배우는 아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너튜브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소탈한 모습들, 일상까지 공개하면서 그때 당시 계기가 됐던 게 이 연락이었다. 그럼 누가 연락을 했겠어요? 하하. 아이한테 이렇게 엄마가 일상생활도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 예능에서도요. 엄마는 산뜻하게 열심히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대중한테 받은 사랑도 돌려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던 걸로 봐서는 아마 아이들이 요즘에 이 너튜브 많이 보니까 반갑게 연락이 왔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재벌가의 자녀, 연예인 모두 다 대중의 관심이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이 고현정 씨를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고현정 씨도 아이들의 모습을 뭐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매체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보면 아들은 정말 아빠를 빼다 닮은 것 같고 엄마 고현정을 닮은 이 딸은 진짜 엄마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런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네. 온라인 커뮤니티 통해서 이 딸의 목격담이 전해지기도 했고 또 아들 정해찬 씨는 아버지 정용진 회장과 자주 포착이 됩니다. 둘 다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요. 네. 정해찬 씨 같은 경우에는 미국 명문대학교죠. 코넬 대학교에서 호텔 경영학 공부를 했고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한 호텔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딸은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관리하는 이 한 스무디 프랜차이즈의 코리아 이 법인은 우리 신세계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요. 있는데 그거를 이제 미국 본사에 가서 인턴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이 아이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경력도 쌓고 하면서 언론에 노출이 되는 모습인데 네. 당장은 아니지만 신세계 4세 경력, 그러니까 후계 구도에 뭔가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아이들의 근황이 더욱더 대중의 관심사가 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뭐 그리움은 솔직하게 털어놨는데 갑자기 이게 궁금해졌어요. 김묘성 기자님, 이제는 전 남편인 정용진 회장에 대한 얘기는 그럼 인터뷰에서는 안 했어요, 일절? 사실 전 연인이나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망설여지는 주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굉장히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연애 때의 설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머나. 일단 그때를 한번 돌이켜보니까 돈을 모아서 동생이랑 유학 가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을 그때에 갑자기 연애를 하게 됐는데 세상에 그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 홀랑 빠졌던 그 기분을 잊지 못한다라고 아주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나. 속 시원, 너무 속 시원. 홀랑 빠졌대요, 세상에 당시에. 인터뷰 속 시원하게 합니다.